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지점. 평범한 월요일 오전, 은행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은행원 지혜는 오늘도 어김없이 창구에 앉아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포근했습니다. 지혜는 이 은행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단골 고객들은 그녀를 천사 직원이라고 불렀죠. 왜냐고요? 한 번은 80대 노인분이 통장을 잃어버리셔서 크게 당황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지혜는 그 어르신 옆에 앉아 차근차근 재발급 절차를 설명해 드렸고 심지어 물 한 잔까지 챙겨드렸죠. 그 어르신은 나중에 은행 홈페이지에 칭찬글까지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날엔 젊은 신혼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였죠. 복잡한 서류와 어려운 금융 용어들 앞에서 두 사람은 막막해했습니다. 지혜는 점심시간을 반쯤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준혁이와의 미래였죠. 둘은 대학 동창으로 만나 4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최근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는데 준혁이의 어머니가 지혜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지혜야,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주말에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혜는 긴장했습니다. 물론 준혁이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만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특히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고부 갈등 이야기들을 들으면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어. 지혜는 밝게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지혜의 동료 수진이 옆에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정말 대단해. 저렇게 힘든 고객들한테도 한결같이 친절하잖아. 나 같으면 진작 짜증났을 텐데. 수진이의 말에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지 뭐. 사람들이 은행에 올 때는 대부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잖아. 그럴 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날 저녁 지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유니폼, 그리고 항상 지어야 하는 미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직업적으로 친절한 척하는 걸까?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절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므려. 준혁이의 어머니는 예전부터 며느리감을 까다롭게 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준혁이는 우리 엄마 괜찮아, 걱정 마. 라고 했지만 지혜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상상도 못할 테스트를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처럼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행원 지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편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준혁이의 어머니인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보내준 지혜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고 밝아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좋아 보이네.
정숙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결혼 35년 차, 그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죠. 정숙 씨 자신도 과거에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잔소리, 끝없는 집안일, 그리고 자신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던 답답한 날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짜로 좋은 사람인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아, 그의 직장이 은행이라고 했지? 정숙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 강남에 있는 지점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했지? 그 전에 엄마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전화를 끄는 정숙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들 친절하고 좋아 보입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들도 다 행복해 보이고요.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힘든 상황에서도 그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숙 씨는 친구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희야, 나 좀 묘한 생각이 드는데 들어볼래?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뭐? 노숙자로 변장해서 은행에 가보겠다고?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수가.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숙 씨는 확고했습니다. 명희야, 생각해봐.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만 친절하잖아. 하지만 노숙자처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한테도 친절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사람 아니겠어?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테스트가 사회 실험으로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숙자를 외면하거나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저 아이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우리 준혁이가 행복할 수 있을지. 명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중고 가게 아는 데 있거든. 거기 가면 낡은 옷들도 많고. 정숙 씨는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명희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중고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온갖 종류의 헌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깨끗해 보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더러워 보여도 안 됐습니다. 진짜 노숙자처럼 보이되 은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했으니까요. 이건 어때? 명희가 낡은 회색 외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해지고 단추도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좋아, 그거로 하자.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검은색 바지와 헌 운동화도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정숙 씨는 평소에 쓰던 고급 화장품 대신 오래된 파운데이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지 않고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손톱도 매니큐어를 지우고 깨끗하게 손질하지 않았죠. 변장이 완성되었을 때 거울 속의 정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마치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아온 것 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준혁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어.
정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전 지혜가 근무하는 은행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객인 척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 씨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준비해둔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회색 외투는 묵직하고 낡은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깔끔하고 우아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의적으로 얼굴에 때 묻은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얼룩덜룩하게 바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을 진하게 그렸습니다. 입술도 평소 바르던 고급 립스틱 대신 낡은 색조가 바른 제품을 발랐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헤어 왁스를 사용해서 끈적거리는 느낌을 냈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려 부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관리하던 머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손톱도 중요했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네일샵에 가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녀는 손톱 밑에 일부러 먼지를 끼워 넣었고 매니큐어도 벗겨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신발도 중요했습니다. 평소 신던 깔끔한 구두 대신 어제 산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운동화는 곳곳이 해지고 밑창도 닳아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입니다. 정숙 씨는 평소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녔지만 오늘은 낡은 청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실제로 쓰는 통장과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겉면은 얼룩이 있고 해진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정숙 씨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세련된 정숙 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본인도 모르겠는데? 정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아침 일찍 골프를 나가서 없었고 아들 준혁이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걱정도 됐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정숙 씨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시죠? 경비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성공이네. 이 아저씨도 날 못 알아보네. 1500 이후에 청소하러 온 사람인데요. 정숙 씨는 일부러 목소리도 낮고 거칠게 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은행이 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백미러로 정숙 씨를 힐끗 쳐다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처지의 승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씨는 택시에서 내리기 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지혜 양,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은행 건물 앞에 서서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은행 로비가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 단정한 복장의 직원들, 그리고 그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조금 주춤거리는 걸음으로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시원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정숙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은행 로비에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코를 찌푸리기도 했고 어떤 이는 슬쩍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정숙 씨를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창구의 직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구나.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혜가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의 증거일 테니까요. 정숙 씨는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옆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낡은 청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지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른 직원들처럼 난처해하고 불편해할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도와줄까요? 39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정숙 씨의 번호가 떴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숙 씨가 걸어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기하던 한 여성은 가방을 자신 쪽으로 더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정숙 씨가 무언가 나쁜 짓이라도 할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번 창구에 앉아있던 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지혜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놀라거나 당황하진 않을까? 혹시 불쾌한 표정을 짓진 않을까? 하지만 지혜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앉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당황함이나 불편함의 기색을 전혀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정숙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청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려고 뒤적거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있었더라? 중얼거리면서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 창구의 다른 직원은 대기 고객들을 신경 쓰며 조금 초조해하는 것 같았지만 지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통장을 찾았습니다. 정숙 씨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척 했습니다. 저기, 이게 제 통장인데요. 돈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러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고객님. 통장 맞습니다. 얼마를 찾으시려고 하세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통장을 대했습니다. 10,000원이요. 10,000원만 찾고 싶어요. 정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계좌에는 수천만 원이 들어 있었지만 노숙자처럼 보이기 위해 적은 금액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던 한 남성 고객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10,000원 찾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속삭이는 소리가 정숙 씨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님, 신분증 있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또다시 가방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더라? 분명 넣어뒀는데.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혜가 인내심을 유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옆 창구의 직원이 슬쩍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빨리 처리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고객님, 이거 드세요. 밖이 많이 춥죠?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가 직접 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먼저 챙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 같은 행색의 고객에게는요. 고맙습니다. 정숙 씨는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진짜로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지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그때 은행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대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그 남성은 정숙 씨가 있는 창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순간 은행 로비의 모든 시선이 정숙 씨에게 쏠렸습니다. 정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비록 연기였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창피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그녀는 숙연해졌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예의 발랐습니다. 남성은 투덜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정숙 씨에게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고객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 씨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고 10,000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 지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혜는 이미 다음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같은 미소, 같은 친절함이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정숙 씨는 찬바람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 씨는 은행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카페 직원이 그녀를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말끝을 흐렸지만 정숙 씨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당신 같은 행색으로는 여기 앉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괜찮습니다. 그냥 가볼게요. 정숙 씨는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은행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혜의 따뜻한 미소, 물을 가져다 준 세심함, 그리고 다른 고객이 불평할 때도 흔들리지 않던 모습, 모든 것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는 부족해.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봐야 해. 정숙 씨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까다로운 고객 역할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아까와는 다른 직원들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교대 근무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3번 창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노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청력이 좋지 않은 듯 지혜에게 계속 되묻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요. 지혜는 짜증내지 않고 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내용을 반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대기 번호표를 뽑고 다시 지혜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정숙 씨를 보고 또다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녀에게 저리 가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 물론 자신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거리에서 노숙자를 보면 불편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직접 이런 대우를 받아보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다시 정숙 씨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지혜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정숙 씨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까 그 고객이요. 또 오셨어요? 그녀는 정숙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숙 씨는 이번에는 더 까다롭게 굴기로 했습니다. 저기, 아까 10,000원 찾았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영수증 줄 수 있나요? 사실 영수증은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혜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하고 프린터에서 영수증을 다시 출력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그리고요. 정숙 씨는 계속했습니다. 통장 정리도 하고 싶은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러 어려운 요청을 했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 주시겠어요? 그녀는 통장을 받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11월 1일 입금 10만원, 11월 5일 출금 2만원. 정숙 씨는 일부러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못 들었어요. 네, 물론이죠. 지혜는 다시 처음부터 읽어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옆 창구의 직원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주지?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물 한 잔 더 마실 수 있을까요? 정숙 씨가 또 요청했습니다. 아까 주신 물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그럼요. 지혜는 바로 일어나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밖이 많이 추우니까 따뜻한 물이 나을 것 같아서요. 정숙 씨는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지혜의 배려가 너무나 진심이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다른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은행 업무 외에도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오세요.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예쁜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정숙 씨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화장실을 찾아가 변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낡은 외투를 벗고 얼굴에 화장을 지웠습니다.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서서히 평소의 정숙 씨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혜 양,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아직 마지막 확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정숙 씨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다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구나. 정숙 씨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녀는 대기 번호표를 뽑고 지혜의 창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혜를 관찰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친절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바쁘게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제가 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상품은 연 3.5%이고요. 만약 다른 상품과 비교하시면 그녀는 여러 옵션을 제시하며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감탄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은행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고객은 화가 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예요? 통장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갔다고요? 그는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지혜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ATM이 타행기기여서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규정상 환불이 어렵습니다. 남성은 더 화를 냈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지. 이게 무슨...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ATM 사용 시 수수료 안내를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성은 한참을 투덜거리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휴, 그냥 갈게요. 하지만 그가 나가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원은 친절하네요. 정숙 씨는 지혜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다음 고객, 그 다음 고객. 지혜는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친절한 고객이든 까다로운 고객이든 상관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붐볐고 지혜는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녀가 피곤한 기색을 보일까봐 계속 지켜봤지만 지혜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저금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통장에 넣고 싶어. 소녀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창고 차례가 되었을 때 소녀는 저금통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다 내가 모은 거예요. 지혜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얼마나 모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친구처럼 다정했습니다. 3만 원이요. 소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소녀와 함께 동전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혜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녀가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기 영수증이야. 잘 보관해야 해. 지혜는 영수증을 소녀에게 건네며 칭찬 스티커도 함께 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저축하렴.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요, 언니. 라고 말하고 엄마와 함께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그리고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착한 아이구나. 정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지혜의 친절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본성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혜 같은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혜 양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정숙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주말에 지혜 양과 함께 집에 오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혁이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정말요? 엄마, 지혜 만나보고 싶으셨어요? 정숙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아이 같구나. 엄마가 직접 확인했어.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나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그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다는 것을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혁이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장 풀어. 우리 엄마 괜찮은 분이야. 준혁이가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떨려. 지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준혁이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혜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정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 씨. 정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지혜를 맞이했습니다. 지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아요. 편하게 해요. 정숙 씨는 지혜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각종 반찬들. 어머,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지혜는 감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 지혜 씨를 위해서죠.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정숙 씨는 지혜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혜 씨 은행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보람 있어요. 고객분들이 도움을 받고 기뻐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뿌듯해지거든요. 지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만 쫓고 사람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혜 씨는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숙 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혜는 준혁이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봤지? 우리 엄마 괜찮지? 준혁이가 속삭였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들고 온 정숙 씨가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 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정숙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혜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혹시 지난주에 은행에서 노숙자처럼 보이는 여자를 본 적 있나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기억나요. 2번이나 오셨었는데 왜 그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 씨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정숙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결혼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혜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변장해서 은행에 간 거예요. 지혜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도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정숙 씨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 씨 화낼 만도 해요. 하지만 들어주세요. 저는 과거에 시집살이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았고 항상 시험했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제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정숙 씨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그날 지혜 씨가 나를 대했던 방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피하고 불편해했지만 지혜 씨는 달랐어요. 물도 가져다 주고 천천히 하라고 말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죠.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정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특히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지혜 씨는 달랐어요. 노숙자처럼 보이는 저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어요.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2번째로 갔을 때 제가 일부러 더 까다롭게 굴었죠. 하지만 지혜 씨는 짜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때 나는 확신했어요. 지혜 씨가 바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저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정숙 씨가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죠. 이런 식으로 시험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고마워요. 지혜 씨가 우리 준혁이를 만나줘서. 준혁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지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정숙 씨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혜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구나.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정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나도. 준혁 오빠와 함께하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가 되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지혜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지혜 씨가 우리 며느리예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혁이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지혜야, 이거 받아.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예요. 정숙 씨는 반지를 지혜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지혜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는 과거 자신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지도요. 제 시어머니는 정말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셨죠.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과거에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엄격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대우를 그대로 전달한 거죠. 지혜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 씨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그냥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면 돼요. 그게 바로 지혜의 장점이니까. 하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요리도 서툴고. 그런 건 다 배우면 돼.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우리 집 비법 요리법도 알려줄게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지혜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언제 결혼해도 돼요?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준비됐어. 빨리 손주 얼굴 보고 싶은데?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지혜야, 그런데 말이야. 정숙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힘든 적 많지? 네, 가끔요. 특히 화내시는 고객분들을 만날 때요. 지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저는 그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유 없이 화를 내겠어요? 아마 힘든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정숙 씨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지혜는 특별한 사람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친절하게 대해서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봤죠, 엄마? 제가 왜 지혜를 사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당연하지.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지혜와 준혁이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 씨는 지혜에게 음식을 가득 싸주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아요. 괜찮아. 가져가.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 집 생각하면서 먹어. 정숙 씨는 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정숙 씨는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그리고 지혜야, 다음 주에 또 오렴. 이번에는 내가 요리 가르쳐 줄게. 네, 어머니. 꼭 올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지혜는 준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꿈꾸는 거 아니죠? 아니야. 진짜야. 준혁이는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널 정말 좋아하셔. 나도 정말 기뻐. 저도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다음 날 월요일, 지혜는 다시 은행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지혜야, 주말 잘 보냈어? 동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 지혜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숙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제 정말 즐거웠어.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사랑해, 딸.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오후에 한 노인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지혜는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노인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참 친절하네요. 요즘 이런 직원 보기 드문데.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와 지혜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하는 거 어때? 정말? 그렇게 빨리? 지혜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응. 엄마도 찬성하셨어. 빨리 가족이 되고 싶대. 준혁이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혜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지혜와 준혁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가 된 지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한 하객이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찾으셨어요?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확인했죠. 그 아이의 진심을요. 그날 밤 지혜는 새로운 가족이 된 정숙 씨와 함께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우리 지혜는 뭐든지 금방 배우네. 정숙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거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서 고객들을 대했던 그 진심이 나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야겠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시작. 지혜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도 자신의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건 정말 축복이야. 이렇게 은행원 지혜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